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oT 응용 5강 C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개념과 변수와 연산자, 제어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1972년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 운영체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로 이식성이 좋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마이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 컴파일 언어로서 또 아두이노나 이런 데서도 C++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주성문과 또 헤더 파일들을 인클루드 시키고 또 이렇게 메인문으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문에는 여러 줄 주석,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로, 또 한 줄 주석, 슬래시 슬래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주석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컴파일되기 전에 미리 처리되는 전처리기는 이렇게 샵 include 해서 헤더 파일 등을 링크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샵 define에서 어떤 값들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와 변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상수는 뭐 일정한 수를 상수라고 하겠죠. 변경되지 않는 고정된 수.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 변할 수 있는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어떤 변수 이름을 주고 거기에다가 데이터 값들을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의 형태는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캐릭터형과 인티저형, 롱형 등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캐릭터는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인티저형은 정수형의 숫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실수형은 플롯과 더블 형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실수형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형에는 integer, long, short, unsigned 형태가 있고, unsigned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signed가 생략이 되어 있고, unsigned는 우리가 붙여줘야 됩니다. 실수형에는 플롯과 더블이 있고, 문자형은 캐릭터, 복합형에는 뭐 array, struct, union,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주고 변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언된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것을 어떤 값으로 초기화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일반적으로 초기값을 이렇게 주거나 또는 0으로 해서 쓰레기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에는 증가, 감소, 연산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a 플러스 1을 이렇게 뿔뿔 a와 a 뿔뿔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플러스가 붙은 것들은 어떤 값을 미리 증가시킨 다음에 연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뒤에 있는 뿔뿔은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증가를 시키는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했을 때 마마 A, A 마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먼저 시킨 다음에 연산을 하거나, 또 요거는 연산을 수행 후에 감소를 시키는 형태로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크고 작은지 같은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A가 B보다 작은지 큰지, 같은지, 또 같지 않은지, 작거나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 비교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트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요.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기호가 2개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을 뜻하는 낫을 뜻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데 사용할 때는 이렇게 2개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와 or와 not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어문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제어하거나 수행 횟수를 조정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하나만 실행하든지 아니면 여러 개를 여러 번 제어하든지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건문이 있는데요. 조건문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if 문이 있겠습니다. if, else. 2개의 조건이 있을 때 if, 만약에 해당되는 것과 그 밖의 것들을 실행하고, 여러 개의 조건이 있으면 if, else, if, else, if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조건의 수에 관계없이 다수의 어떤 조건들을 구분할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가로 안에서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를 통해서 빠져나오거나 다음 문장을 연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continue, 또 지정한 문으로 갈 수 있도록 go to 형태로 흐름을 적절히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if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이 들어가고요. 그 조건문에 해당되는 중괄호 안에 명령을 실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계속 if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명령어와 아니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else, if else 문으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스위치 케이스의 형태로 어떤 변수의 값이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고, 여기에 모두 해당이 안 될 경우에 디폴트 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디폴트 문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착각한 적이 있는데, 디폴트는 말 그대로 무조건 실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에 케이스문에 해당이 안 될 때만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실행을 하고, 조건이 해당되면 빠져나오는 형태로 어떤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복문에는 while문과 do while문, for문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do while은 말 그대로 어떤 실행을 하고 나서 조건을 따지고, 또 for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반복 조건을 주고 반복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while문은 조건이 앞에 오겠고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면 이 안에를 명령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for문의 형태는
시작 조건과 마침 조건, 또 반복 조건으로서 증가 감소의 어떤 조건들을 지정을 하고 중간에는 세미콜론으로 문장의 구분을 하겠고요. while문에 대해서 보다는 산술연산의 포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연에서 정리하게 되면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식성이 매우 좋고 여러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함수라든지 이식성이 매우 뛰어나겠습니다.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상수는 우리가 지정해서 고정되어 있는 수로 사용이 가능하고, 변수는 우리가 값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하는 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감소 연산자와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제어문으로는 조건문과 우리가 반복문을 살펴봤고, 조건문에는 if문, 스위치 케이스문, 브레이크나 컨티뉴, 고투 등으로 수행의 횟수라든지 순서를 제어하도록 이렇게 하는 문장들을 살펴봤고요. 반복문에는 while, do while, 포문 등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버튼과 또 차터링을 해결할 수 있는 디바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